제공해주신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원고입니다. 차지연의 무대가 유독 아픈 이유, 알고 나면 눈물 납니다. 무대 위에 차지연이 서는 순간 공연장은 더 이상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 사람의 삶이 찢기고 버텨지고 끝내 노래가 되어 폭발하는 거대한 심장 한가운데로 변합니다. 조명이 켜지는 찰나 공기의 결이 달라지고 첫 음절이 터지는 순간 관객의 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서 멎어버립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디바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무대를 집어삼키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장면의 진실을 모릅니다. 차지연의 무대가 왜 그렇게까지 아프게 박히는지, 왜 한 소절만으로도 사람의 가슴을 무너뜨리는지, 왜 노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눈물이 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크고 강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울음이 갈라진 흔적이고 너무 일찍 철들어야 했던 아이가 세상을 향해 겨우 꺼내든 생존의 비명이며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는 영혼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한 줄기의 끈입니다. 그래서 차지연의 노래는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깊고 너무 처절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찢어놓습니다. 세상에는 기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가수와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연은 기술만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삶에서 흘러내린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무대 위에 올라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리는 연기가 아니라 고백처럼 들리고 노래가 아니라 절규처럼 들리고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차지연의 무대는 다른 누구의 무대와도 닮지 않은 대체 불가능한 슬픔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처음부터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성량, 칼날처럼 집중된 눈빛, 무대 전체를 한 번에 움켜쥐는 장악력은 누가 봐도 타고난 거목의 기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힘의 뿌리에는 박수와 찬사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일찍 현실의 차가움을 배워버린 어린 날의 상처입니다. 차지연은 예술의 공기를 가까이에서 마시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와 장단이 일상처럼 흐르는 환경 속에서 기본기와 예절을 배우고 집중과 반복과 인내를 몸에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것은 훗날 거대한 예술가를 길러낼 축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그 어린 아이에게 축복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너무 무섭도록 차갑게 그녀를 현실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가족의 붕괴는 한 가정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숫자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바닥이 한순간에 꺼져내리는 일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마음이 설명도 준비도 없이 공포를 먼저 배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변해 갔을 것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아지고 웃음보다 긴장이 짙어지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되는 피로와 불안이 점점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먼저 압니다. 어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저녁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먼저 알아차립니다. 차지연 역시 그 공포를 너무 빨리 배워야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결국 가족의 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작별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인사도 아닌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차라리 울 수 있는 이별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라도 있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겨우 정리할 수 있는 이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존재가 남기는 상처는 다릅니다. 그 상처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미워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침묵과 빛과 상실만 남는다면 그 아이의 세계는 얼마나 처참하게 흔들렸겠습니까? 차지연의 무대가 유독 아픈 이유는 어쩌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울 수는 있는데 마음껏 울 수 없고, 원망하고 싶은데 누구를 향해 소리쳐야 할지조차 알 수 없고, 무섭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시간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삶은 너무 일찍 그녀를 버티는 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예술을 꿈꾸기 전에 현실을 견뎌야 했고,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사치보다 당장 가능한 일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은행 업무 보조, 행사장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마스코트 일, 각종 노래 대회와 경연 무대까지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차지연의 목소리를 완전히 다른 결로 만든 운명의 분기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좋아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래를 붙듭니다. 하지만 차지연에게 노래는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아남기 위해 놓을 수 없는 것이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마지막 생존의 기술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노래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끝내 놓지 못하는 노래는 애초에 같은 얼굴일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쪽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지연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듣는 순간 바로 느껴집니다. 소리를 조금만 길게 끌어도, 숨을 잠깐만 멈춰도, 감정을 한 번만 눌러도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시간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생활환경 또한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옥상 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공간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은 단순히 불편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정감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고,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온 힘을 다 써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열기가 머리 위에서 내려꽂히고, 겨울이면 냉기가 뼈를 파고드는 공간에서 하루를 버틴다는 것은 어른에게도 버거운 일입니다. 하물며 아직 기대고 싶고, 울고 싶고, 누군가에게 안겨도 되는 나이의 아이였다면 그 버팀의 무게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집은 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절의 차지연에게 집은 단지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겨우 확인하는 장소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자고, 다시 나가고, 일을 하고, 돌아와 또 현실을 마주하는 반복. 그 반복이 계속될수록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곳에서 천천히 달아갑니다. 차지연의 무대가 사람을 울리는 이유는 아마 그 달아가는 시간을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역할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원래 아이라는 존재는 기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호받고, 실수하고, 투정하고, 충분히 철없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녀에게 그런 순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해야 했고, 남겨진 현실의 무게를 체감해야 했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단어는 본래 어른의 어깨에도 잔인한 말입니다. 그런데 차지연은 사실상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밀려나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시간은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사랑을 믿는 속도마저 바꾸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늘 불안이 선잠처럼 깔려있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험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뢰의 바닥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지연의 눈빛에는 늘 두 얼굴이 함께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밀어붙이는 디바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완전히 안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복합적인 표정이야말로 관객의 마음을 이상할 정도로 깊게 흔듭니다. 사람은 완벽한 강함보다 부서질 듯하면서도 끝내 서 있는 강함 앞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차지연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굵직한 작품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존재감을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삶도 편안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가 커진다고 해서 무대 밖의 인생까지 동시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잔인하게도 이름은 알려졌지만 삶의 무게는 그대로였고 수입이 늘어도 그것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없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성공이 찾아온 뒤에도 끝까지 따라붙었고 그녀는 빛나는 현재를 누리기보다 무너졌던 과거를 수습하는데 먼저 힘을 써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입니까? 사람들은 스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없고 사람들은 화려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삶은 여전히 생존의 감각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 이 간극이야말로 차지연의 무대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객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내는 소리가 단지 잘 훈련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 사람은 성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차지연의 노래에는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결이 생깁니다. 어떤 배우는 슬픔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배우는 분노를 기술적으로 설계합니다. 어떤 배우는 호흡과 발성과 감정선으로 완벽한 장면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차지연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지나온 상실과 외로움, 분노와 책임, 가난과 불안의 시간을 인물의 감정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녀가 슬픔을 부르면 진짜 잃어본 사람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녀가 분노를 터뜨리면 오래 삼켜본 억울함의 떨림이 묻어납니다. 그녀가 고음을 밀어올리면 그것은 단순한 성량의 과시가 아니라 바닥에서 끝까지 기어올라온 사람의 절박한 선언처럼 꽂힙니다. 관객은 바로 그 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관객은 그녀의 눈물을 봅니다. 목소리 안에서 봅니다. 호흡 사이에서 봅니다. 잠깐의 정적 속에서 봅니다. 한 음절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의 떨림에서 봅니다. 그녀가 꾹 눌러 삼킨 감정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지연의 무대가 유독 아픈 이유입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슬픔이 아니라 지나와 버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연출된 상처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단순히 훌륭한 배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을 봅니다. 눈물로 무너지는 대신 눈물로 자기 자리를 세운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 앞에서는 감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오고,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상처까지 건드려지고,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차오릅니다. 차지연의 목소리에는 남의 이야기를 연기하는 사람의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가까운 곳에서 고통을 통과한 사람처럼 노래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안전하게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끌려 들어갑니다. 자꾸만 자기 마음속 어두운 방 하나가 열립니다. 자꾸만 잊고 있었던 상처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의 무대가 나를 울리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자기 삶의 가장 아픈 조각들을 불태워서 저 빛을 만들고 있구나. 바로 그 깨달음이 밀려드는 순간 눈물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지연의 이야기를 비극으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상처를 안고도 그녀가 끝내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기억을 덮고 싶어 하고 아픈 과거와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차지연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버리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안고 걸어갔고 그 고통을 무대 위에서 다른 형태의 진실로 바꾸어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지연은 아픔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픔을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결국 자기만의 압도적인 에너지로 치환해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상처가 그녀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화려함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붕괴가 있고 아버지의 부재가 있고 너무 빨리 끝나버린 어린 시절이 있고 돈보다 먼저 책임을 배워야 했던 시간이 있고 성공하고도 안심하지 못했던 밤들이 있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 끝내 노래가 되어버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곡 안에서 동시에 울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장면 안에서 동시에 숨을 쉽니다. 이 모든 것이 차지연이라는 이름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잘 만든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응축되어 터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그녀가 서 있는 자리는 단순한 스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상처에서 도망치지 않고 절망을 견뎌내고 끝내 자기 목소리로 세상을 울린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가족과 지지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책임과 생존의 언어만 알고 살아온 사람에게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감각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기댈 수 있는 품이 있다는 사실, 오해와 편견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경험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울타리를 다른 형태로 다시 얻는 일과도 같습니다. 사랑이란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는 시간. 가족이란 상실의 이름만이 아니라 안정과 존중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 이 회복의 흐름까지 더해졌기에 차지연의 무대는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 넓고 깊은 울림을 얻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지연의 무대가 유독 아픈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슬픔을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면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박수를 받기 위해 노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삶의 가장 검은 밤들을 끝내 예술의 빛으로 바꾸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소절을 부르면 사람들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버텨낸 시간을 듣습니다. 무너질 뻔한 어린 나를 듣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눈물을 듣습니다. 차마 꺼내지 못했던 원망과 책임과 외로움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객은 알게 됩니다. 차지연의 진짜 눈물은 눈으로만 흐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눈물은 목소리에 스며 있었고 가슴에 눌려 있었고 끝내 한 사람의 무대를 세우는 힘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바로 그래서 차지연의 무대는 유독 아픕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해서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의 밑바닥에 너무 오래된 상처가 흐르고 있고 그 완벽함의 중심에 끝내 포기하지 않은 생존의 시간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무대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 눈물로 자기 무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한 사람의 삶을 찢어 놓아도 그 조각으로 다시 가장 눈부신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차지연의 무대 앞에서 유독 마음이 저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무너지고
한 곡이 끝난 뒤에도 오래 멍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상처를 힘으로 바꾸어 버린 한 사람의 생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차지연의 무대는 우연히 압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울음이 사라지지 않은 채 자라서 한 여자의 책임이 되고 한 예술가의 목소리가 되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저 깊이는 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성은 닮을 수 있어도 저 절박함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큰 소리를 낼 수는 있어도 자기 삶 전체를 밀어넣은 한 소절의 무게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진실을 남깁니다. 사람의 과거는 그를 찢어 놓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끝장내지는 못한다는 것.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거대한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예술은 편안한 온실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끝자락에서도 불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연은 그 사실을 자기 삶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녀의 무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감탄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리 뒤에 숨어있는 눈물의 무게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 눈빛 뒤에 감춰져 있는 어린 날의 상실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그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많은 밤과 얼마나 많은 버팀 끝에 태어났는지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차지연의 무대가 유독 아픈지, 왜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왜 그녀를 보고 있으면 단순한 존경을 넘어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경외가 동시에 밀려오는지,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처절한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이 무대 위에서는 끝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찢긴 기억을 들키지 않으려 하고 무너졌던 시간을 애써 지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차지연은 감추는 대신 노래했습니다. 숨는 대신 정면으로 섰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자기 심장을 여러 관객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생의 폐허 위에 세운 눈부신 성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도 이상하게 울컥하고 감탄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에 젖고 끝내 그녀의 마지막 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래도록 마음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차지연이 우리를 울리는 것은 불행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불행에 삼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잔인한 시간들을 끝내 자기 힘으로 끌고 가장 뜨거운 예술로 바꾸어 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적 같은 반전이, 바로 그 피눈물 같은 버팀이, 바로 그 끝끝내 꺾이지 않은 생의 의지가 차지연의 무대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픔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정말 눈물 납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글을 바로 이어서 유튜브 내레이션용 문체로 더 세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